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당 제13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전입니다. 오늘 윤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2강전 7번째 대결 서울고 대 남성고인데요. 결국 3구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과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지만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울과 남성고 지금까지 대등한 승부를 지금 펼치고 있고요. 지금 2구까지 정말 치열한 승부를 했기 때문에 3국은 더더욱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남성고가 2대 0으로 승리할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1대 1의 스코어가 됐고 승부는 3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 보고 오시죠. 고교동문전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됩니다. 각 팀의 강한 선수들은 2회까지 출전 가능합니다. 네, 대회는 이제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1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 1대1이 되었을 경우 3국에서 3인 릴레이 바둑에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우승 상금은 500만 원, 준우승 상금은 300만 원, 8강 진출팀까지 상금이 있습니다. 네, 32강 대진표입니다. 현재 서울고와 남성고가 대결 중인데요. 1대 1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아직도 32강 남은 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6강에 진출하는 팀을 보게 되면 부산 네. 개성고와 경북고, 대구 개성고, 전년도에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팀들이고요. 그리고 의정부 공고와 설리 인터넷고, 강남고까지 지금 많은 팀들이 지금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제 3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보니까 이 팀들에서 강한 선수들은 이미 2회 출전을 했기 때문에 3국은 약간 2주전의 선수들이 나올 법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1국과 2국에서 두 학교 모두 거의 정면 승부를 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팀의 그 주축 선수들이 1국과 2국에 많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3국에서는 이제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얼마만큼 네.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3국의 결과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3국 실수를 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울고와 남성고의 3국,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당. 제13기 S24배 고교동문전 32강전입니다. 남성고 대 서울고의 3국. 결국 최종국까지 왔습니다. 남성고의 정효진 선수입니다. 네, 정효진 선수는 이제 기풍이 전투형 세력 바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력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실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역시 두통과 네. 실리 좀 균형을 적절히 이루어야 할 것 같고요. 정효진 선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서울 경기 교사 바둑대회에서 또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서울고의 김석환 선수입니다. 네, 김석환 선수. 네. 오르바둑 7단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바둑의 장단점, 타겟보다는 이제 공격이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덜컥수라고 하거든요. 네. 역시 고교동문전에서 덜컥수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또 고교동문전 덜컥수 안 나오면 또 재미가 심심할 없죠. 것 같기도 예,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1, 2국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국에서 첫 출전이고요. 두 선수 모두 부담이 클 거예요. 네. 이 한 판으로 인해서 전체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깨가 상당히 무겁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3국은 1국과 마찬가지로 3명이 릴레이 바둑을 펼칩니다. 네, 두 학교 모두 1국과 2국 좀 적절히 시간 안배를 하면서 네. 시간 때문에 크게 고전한 경우는 없었는데요. 이번 3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시간 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 3국은 이 한 판으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반, 종반 넘어갈수록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초반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 시간 안배를 하면서 좀 두어준다면 중반, 종반 선수가 좀 더 편하게 바둑을 둘 수가 있습니다. 찌르고 붙이네요.
글쎄요, 보통은 찌르는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붙이는 것인데 네. 지금 찌르고 붙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백도 이곳을 이제 나오고요. 흑 입장에서도 이곳을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렇게 후퇴를 했습니까? 이건 이건 흑이 잘 됐는데요. 네, 잽을 한번 맞았죠. 지금 흑이 네. 악수변을 하긴 했지만 결국 흑이 붙였을 때 백이 이거 꼬부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붙이고 꼬부리고 막은 것을 비교해 보면 백이 좀 당한 형태죠. 지금 흑도 막질 않고 지금 밀어갔는데 일단 이 교환은 흑이 이득을 봤습니다. 이 초반 선수의 역할은 본인이 어떤 바둑을 좀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도 좀 균형을 잘 이루어 놓고 좀 이 중반 선수에게 넘긴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이게 서두르다 보면 네. 오히려 바둑의 전체적인 형태를 또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성급한 스타일은 좀 자중을 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좌상만 보면 흑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양이 되긴 했습니다만 백보다 수를 더 투자를 했고요. 예, 일단 좌상기 쪽 변화만 놓고 보면은 흑이 조금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나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곳에 좀 돌을 많이 좀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백이 당하긴 했지만 또 중요한 선수를 또 백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흑이 붙였을 때 이 치받은 수는 좀 실수 같은데요. 이것은 뭐 늘든지 젖혀서 네.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치받는 것은 흑을 늘게 해줘서 부분적으로는 악수입니다. 이곳은 이제 흑이 이쪽을 밀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정효진 선수가 글쎄요, 지금 이 마지막 상국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예. 그건 무슨 수죠? 반대로 끄는 건가요? 아, 우변을 막겠다. 그런데 흑이 막는 자세가 두터워 보이진 않는데, 중앙 쪽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남성구의 정효진 선수가 네. 자신의 바둑이 전투형이고 세력 바둑이다 보니까 이 실리가 부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정효진 선수가 아니고 김석환 선수가 지금 중앙을 두텁게 두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형태는 이곳을 끊어서 이렇게 두기엔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2단 쳤었을 때 이쪽을 잡고 싶은 자리였거든요. 뒤쪽을요. 네. 좀 해픈 느낌은 좀 듭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이것은 뭐 두텁게 두어놓고 또 이 좌상기 쪽에 흑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뭐 작전의 일관성으로 본다면 뭐 흑이 선택할 수도 뭐 있을 것 같긴 해요. 백이 끊어가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네. 사실 이런 그 두터움을 좋아하고 전투의 기풍들이 바둑이 엷어지는 걸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김석환 선수가 지금 두텁게 처리를 하고 있고 백을 끊어서 좀 공격을 지금 취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초반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지금 초반의 흐름은 좀 김석환 선수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흐름, 또 반대로 정효진 선수는 조금 그 엷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흑이 밀고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밀어가게 되면 일단 초반의 주도권은 이제 흑이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자리도 좋은 자리죠. 지금 뭐 백이 한 칸 뛰면 같이 이제 뛰어서 행마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거 단수를 쳐야 됩니다. 지금 아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곳을 그냥 뛰게 됐을 때는 백이 이곳 단수를 쳐서 흑이 이 교환한 것과 흑이 단수 친 것, 지금 이 우변 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곳은 무조건 단수를 쳐야 돼요. 이곳은요. 네.
역시 마지막 3국이다 보니까 오늘 초반에 나온 두 선수가 상당히 신중합니다. 네, 우변 그 단수 교환은 흑백 간에 서로 해야 되는데 그 교환은 지금 보류를 하고 있네요. 사실 프로들은 저런 것을 아끼다가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상대에게 당해서 네.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아마추어들은 저런 것을 너무 서둘러서 교환을 해서 나중에 또 그게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두 선수는 이 교환을 해야 되는 곳을 지금 너무 아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이 서울과 남성고의 대결, 그러니까 1국과 2국도 그렇고요. 오늘 이 3국도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 뭐 몇 수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큰 실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두 학교 모두 상당히 그 안정적인 네. 바둑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이런 쪽에 대한 뭐 보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세점이라면 그러니까 급하게 가야 될 자리는 이곳입니다. 이곳을 둬서 뭐 백을 계속 압박하면서 지금 중앙쪽에 돌이 오게 되면 또 이 좌변 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예, 좋은 자리예요. 사실 이 3국 초반에 나오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손도 빨리 나가게 되고, 그런데 두 선수 모두 아직까지 침착합니다. 이제는 안 집착한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백이 흑의 약점을 추구하면서 차단을 하려고 하는데, 차단하는 자세가 아름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약한 곳이 있다면 뭐 강력하게 차단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근데 지금 백의 자세를 보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근데 흑이 일단 잘못 응수를 했어요. 백이 붙였을 때 네. 흑이 그냥 막았어야죠. 막고 흑이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곳인데 흑이 한 발 지금 물러섰고요. 그리고 백도 이렇게까지 됩니까? 이거는 승부를 갑자기 내려갑니다. 지금 그리고 두려면 이쪽을 둬야 돼요. 이곳을 두면 안 됩니다. 이곳을 두고 이곳 둘 때 이곳을 날일자 해야 되는데 백도 기분 나빠졌어요. 지금 흑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이것은 뒷맛이 너무 나쁜데요. 지금 제가 두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잘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효진 선수가 좀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지금 김석관 선수도 지금 깜짝 놀란 모습인데요. 설마 상대가 저렇게까지 공격하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변의 백 모양도 약점이 있지만 지금 이것도 약점이 있어요. 단수치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 양쪽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아까 백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씌워서 잡으러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젖힙니다. 혹시 여기서 날일자로 씌우는 게 되나 싶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수가 네. 선수가 된다면 이제 붙이고 늘고 이수가 선수가 된다면 젖혀가는 것이 아니라 씌워서 잡으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이곳을 먼저 교환할 것이 아니라 상변을 먼저 붙여서 백영수를 물어봤어야죠. 백이 어떻게 받을지. 근데 지금 김석환 선수가 지금 수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이 선수가 되더라도 공세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백영수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수순이 잘못됐어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백이 무리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울고의 김석환 선수가 지금 대응을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흑이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백에게 지금 기회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곳은 붙여서 백영수를 물어봐야 돼요.
일단은 흙이 갇혔기 때문에 급해진 건 서울고의 김석환 선수입니다. 예,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흙은 비상시에는 이것을 들여다봐서 네. 살아가는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백의 약점을 추궁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것을 붙여서 백영수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들여다보면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악수견을 다 해주죠? 이렇게 되면 백이 자연스럽게 중앙이 보강되는데요. 그렇죠. 모양이 정리가 되거든요. 네. 어? 지금 백이둥 교환은 악수입니다. 지금 아마 이렇게 두려는 것 같아요. 지금 단수 치면 이것을 이어서 네. 이 끊는 수와 이 있는 수를 맛보기로 지금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수가 성립하나요? 흙이 뭐 이쪽 지키고, 근데 백도 약하기 때문에 백도 상당히 큰 위험 부담이 뒤따릅니다. 안 되겠죠, 백이. 백이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백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지금 생각은 되는데, 일단 정효진 선수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입구 버티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효진 선수가 자신이 뭐 전투형이고 세력바둑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기풍대로 일관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김석환 선수가 좀 고민을 하고 있죠. 타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강하게 둘 것인지. 타협이라는 것은 흙 이쪽을 끊고 뭐 이쪽 백이 끊으면 뭐 이곳과 이곳의 바꿔치기를 생각하는 것이고, 아니면 강하게 둔다면 뭐 이것을 지키고 백이 지킨다면 이것을 나와 끊어서 정말 흑백 간의 큰 전투가 지금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타협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타협이 된다면 사실 이 타협도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워낙 이 빵 따냄이 위력이 상당하거든요. 이 빵 따냄이. 백은 오히려 살면서 석점도 잡았지만 중앙이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중앙이 엷어졌습니다. 네. 좀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그래도 중앙 지키는 것이 나았을까요? 그렇죠. 이곳을 버리고, 네. 석점 버리고, 그러니까 이 백 두 점을 버리고 중앙 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중앙 처리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석점은 집으로는 몇 집 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네. 그럴 바에 흙에게 이 빵따냄을 주는 것은 상당히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흙이 빵 따내게 된다면 백이 상당히 좀 엷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둑이. 지금 김석환 선수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 결정을 이제 중반전에 나오는 이제 안병학 선수에게 좀 네. 넘길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다 잡으러 갑니까? 최강인데요. 저는 흙이 네. 이곳 지키질 않고 끊었기 때문에 뭐 이거 빵따냄을 해서 타협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최강으로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살려고 나오면 흙이 단수 치면 백이 이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때려내게 되는데, 이곳은 흙이 연결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 백이 지금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진행이라면 흙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 좋은데요. 흙이 지르고 여기서 초반이 마무리됩니다. 네, 3국 초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3기 S24배 고교 동문전. 이제 3국의 2장, 중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 두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네, 강원중 선수가 3국에도 출전을 합니다. 예, 신중하자라는 각오를 밝혔는데, 뭐 강원준 선수 그 1국 중반에 나와서 아주 그 좋은 바둑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이 중반전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지금 중요한 네. 지금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거의 그 남성고에서는 거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어깨가 무겁겠죠. 네, 양 팀의 응원을 든든히 받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서울고의 안병학 선수입니다. 네, 뭐 즐겁게 두자라는 임전 소감을 밝히긴 했지만 지금 뭐 즐겁게 둬서는 안 되고 무조건 뭐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병학 선수는 이제 1977년 전국 대학 패양전, 그러니까 전국 대학생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네, 강자였습니다. 뭐 자신의 단점으로는 끝내기에 좀 약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중반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선수 중반을 치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 1국에서의 그 강원준 선수의 바둑을 보니까 상당히 그 전투적인 바둑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 만큼 지금 이 중앙 전투가 이 바둑의 승패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지금 중요한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번 대결의 승패가 지금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좋은 수를 뒀어요. 지금 강원 선수가 단수 치고 이제 한 칸을 뛰어서, 그러니까 이곳을 흑이 단수를 치게 되면 이 흑은 살아가게 되겠지만 백 입장에서는 이 흑 석점도 잡고 또 선수를 잡아서 중앙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그걸 바로 둡니까? 더 이상 중앙 쪽으로는 진전시키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지금 흑이 강하게 둔다면 첫 번째는 이곳을 나와 끊는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 이 수가 안 된다면 이곳은 지금 당장 두질 않고 중앙을 두는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백이 만일 이곳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또 반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안병학 선수는 좀 안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도 이곳 중앙 쪽에 손이 돌아온다면 네. 중앙 쪽에 좀 제공권을 백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흑 입장에서도 이 백 모양을 조금 흠집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흑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 백 모양이 너무나 깔끔합니다. 지금 이 자세가요. 이 단수도 거의 선수가 되고요. 그래서 근데 흑이 좀 모양이 좀 좋지가 않아서 백 모양의 흠집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뚫고 나와서 둬야 되는데 백이 지키고요. 흑이 빵따냄 하긴 하지만 네. 흑돌들이 많이 뭉쳤습니다. 흑도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살리는 건 무겁다고 봤습니다. 예, 지금 그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은 이 돌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처럼 살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쪽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교환을 하지 않고 먼저 이런 식으로 뛰어서 이 백을 압박을 한다면 지금 이곳에 흑의 이 두터운 벽이 있기 때문에 백도 사실 자체로 살기도 쉽지 않고요. 이 사는 과정에서 주변의 흑이 두터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두터워진다면 흑이 중앙에서 전투하기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선제 공격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흑은 두 가지죠. 먼저 선제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이 중앙 쪽을 먼저 정리를 하고 이곳 공격을 할지 지금 두 가지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1국과 2국은 두 학교 모두 시간 안배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네. 이 마지막 3국, 이 한 편으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 나왔던 두 선수가 좀 시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특히 서울고의 김석환 선수가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서 지금 15분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중반전인데 15분여밖에 남질 않았다면 지금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이거든요. 예, 역시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1국과 2국 때의 그런 네. 분위기와 이 마지막 3국 두 학교 모두 상당히 지금 신중하거든요. 네, 지금 그곳이 좀 문제예요. 그곳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그러니까 안병학 선수가 지금 중앙 쪽 교환을 하질 않고 지금 좌변을 띄었다는 것은 실전처럼 백이 붙였을 때 대비책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모양을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흑이 호구 치더라도 이곳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흑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곳 차단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발 비껴받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백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가야 되고요. 받아줍니까? 받아주는 것은 흑이 이쪽을 젖혀서 예, 흑도 모양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곳은 흑이 이 악수교환을 해줌으로 인해서 백도 흑 두 점을 잡고 모양이 정리가 잘 됐지만 흑의 입장에서도 백이 이곳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환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이 교환이 악수가 되고 이것이 두터워져서 그만큼 이 좌변 쪽 백돌이 약해졌다는 것이거든요. 막힌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원중 선수의 생각은 아닌가 봅니다. 네, 흑의 약점을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두게 되면 아마 이곳을 단수 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때려내면 이어서 이것은 흑 넉점이 잡히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진행이 된다면 타협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단수를 치는데 타협이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흑이 때려내질 않고 뒤에서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흑이 이 백을 잡겠다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런 바꿔치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만만치가 않네요. 그거 변화가.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바둑은 나중에 서울고 입장에서는 시간패를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큰 변수로 지금 작용할 것 같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네, 지금 버리는 네. 것은, 그러니까 흑 넉점, 중앙 넉점을 버리는 것은 사실 안병학 선수 입장에서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지금처럼 두게 된다면 이 좌중앙 쪽 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잡을 수 있는 돌을 포기하고 지금 자신의 돌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강호준 선수도 이제 바꿔치기를 해야겠죠. 아니면은 뭐 이거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고 싶은 자리인데 살리는 것은 백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예, 흙이 워낙 두터워서. 네, 일단 안병학 선수가 지금 강하게 버텼습니다. 버리더라도 백이 그 전에 벌어놓은 집들이 많아서 둘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대국 심리상 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이 대국 심리죠. 네. 예, 사실 그런 걸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돌을 버린다? 그것은 선악을 떠나서 네. 일단 심리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안병학 선수도 지금 중앙 흑 넉점을 버리고 바꿔치기를 하는, 그러니까 빵따냄을 하면서 바꿔치기 하는 그런 선택보다도 살리는 쪽을 택했을 것 같아요. 예.
네,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글쎄요. 살리려고 하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살리는 것보다는 버리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살리는 쪽으로 가네요. 네. 근데 이럴 때는 그러니까 살려야 될지 버려야 될지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돌을 버렸을 때 이곳의 가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드릴게요. 단수도 안 쳤다고 보고요. 예,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치기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버렸을 때 이 백돌의 가치 지금 이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폐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곳이 10집, 20집, 이 공백까지 한다면 25집에서 30집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이 이것을 늘고 이런 식의 정리가 됐을 때는 과연 이 30집 이상의 가치가 이곳에서 만들어질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30집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수도 잡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100이 이곳을 살렸을 때 살리는 과정에서 흙돌이 이런 곳에 오게 된다면 100이 살리면서 반대로 이곳에서 100이 잃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좀 더 진행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100이 버리는 것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일 살리는 과정에서 중앙 쪽에서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100도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100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약간 고생을 할 것 같죠. 그렇죠. 예. 버리는 쪽이 오히려 좀 깔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바둑병원에도 소탐 대실 있잖아요. 뭐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큰 건지 작은 건지 그 판단을 잘해야겠죠. 예. 꼭 살려야 되는 돌이라면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도 살려야 되지만 버려서 오히려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흙은 지금 택감을 쓴 것 같은데요. 백이 이거 안 받고 싶은데요. 받죠. 작은 네. 자리죠. 사실 이곳이 집으로도 작은 자리고요. 봤는데 또 늦춰받았어요. 여기서 두 선수가 좀 실수를 많이 하네요. 나중에 흙이 붙여서 두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단 받았습니다. 이곳은요. 꽉 받아도 됩니다. 받으면 이거 붙이는 수가 있군요. 붙여서 끊게 되면 이해되고 이 단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뭐 바로 받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 더더욱 이 받은 수로는 그렇네요. 손을 빼고 네. 이 좌변을 갔어야죠. 상변은 지금 작은 곳입니다. 제가 볼 때 강원유 선수가 이곳에서 조금 욕심을 조금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문제는 뭐 백이 큰 피해 없이 살린다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서. 지금 이제 흙이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뭐 중앙을 넣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을 뭐 젖혀서 가는 수도 있고. 이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쪽 보강을 한다면 백도 뭐 이쪽을 지켜서 뭐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예. 과연 흙이 이 백이 사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득을 보느냐. 안 그러면 지금 뭐 이런 식의 공격도 있을 것 같아요. 좌변 쪽이 시급하다면. 네. 네, 확실하게 둡니다. 자, 이제는 중앙 백이 두텁다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중앙에서 네. 어느 정도 피해는 백이 뭐 감수를 해야 됩니다.
무관중 종료는 1분 전입니다. 네, 지금 강원준 선수도 지금 강하게 끊어갔는데 그 수가 성공을 한다면 여기서 배기 처리가 잘 된 거죠. 오, 이건 배기 처리가 잘 됐는데요. 원래 백이 네. 이곳을, 그러니까 흙이 이곳에 지키고 백이 이곳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네. 이것을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산다면 이것은 백도 음. 그나마 지금 처리가 잘 됐습니다. 흙은 4점을 제압했고요. 이제 하변이 남았습니다. 8, 7, 6, 5, 4, 네, 3, 판의 상단은 가득 채워졌고요. 이제 하변이 남았습니다. 서울고와 남성고의 2장의 임무는 다 했습니다. 이제 종장 3장이 나와주겠네요. 자, 이제 16강 7번째로 올라갈 팀이 곧 정해지게 됩니다. 3국의 마지막 주자가 나왔습니다. 자, 비장한 각오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남성고의 이제 마지막 주자죠. 예, 이용택 선수인데요. 좀 깊은 전투형이고요. 네. 또 오청원,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는 프로기사가 오청원 또 선생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1회 이창호배 최강전에서 또 8강에 진출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서정훈 선수입니다. 서울고. 예, 좀 후회 없는 바둑을 두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금 멀리 일본에서 이 대회를 위해서 네. 정말 서울고에 큰 힘이 되고자 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주자로서 역할을 해줘야겠죠. 네, 두 팀 모두 이겼을 때 얻어가는 것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남성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고를 꺾었다라는 이 자신감이 확실히 붙을 수 있고요. 네. 서울고는 우리 팀의 원탑이 빠졌지만 승리를 했다. 역시 네. 두 팀 모두 큰 걸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고는 그 김영희 선수가 빠졌다고 하지만 네. 사실 그동안의 남성고 성적이 32강이 최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영희 선수가 빠져도 이렇게 고전하리라고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제가 이 대국이 열리기 전에 그 오프닝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성고가 상당히 강팀이에요. 정기 대회에서도 정기 준우승팀 보승고를 맞아서 대등한 승부를 펼치는 등 상당히 강한 전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서울고와의 대결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서울고를 맞아서 전혀 지금 밀질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고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글쎄요, 이 좌변 쪽 처리가 백이 아주 잘 됐습니다. 지금 흙이 중앙 쪽에 두텁게 처리가 되긴 했지만 지금 전체적인 실리의 균형을 본다면 네. 실리는 백이 많이 앞서 있거든요. 반면에 흙에게는 두터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훈 선수 입장에서는 네. 이 두터움을 잘 활용을 해서 실리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변이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변에서 흙이 큰 집이 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백이 이쪽 날일자 걸쳤을 때 흙이 이곳 어깨 짚었다면 백이 쪽 나온다든지 좀 강하게 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용택 선수가 그냥 간명하게 지금 뒤쪽 3.7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변은 흙에게도 가치가 좀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뒷문이 열려 있는 네. 곳이기 때문에 사실 흙이 둔다고 하더라도 뭐 큰 집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이곳 단수 치고요. 있고 이 중앙을 어떻게 백을 압박하느냐가 지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흙에게는 이곳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두터움을 이용해서 뭐 이런 식의 압박을 하게 된다면 흙이 이 하중앙 쪽에서 상당한 집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실리의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자리를 갔어요. 네. 근데 지금 이 교환을 하지 않았네요. 백이 여기서 끊을 수는 없다고 본 걸까요? 그렇죠. 백도 손 빼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이거 교환은 뭐 하질 않고 가는 것도 뭐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 이용택 선수도 여기서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중앙 쪽 백돌이 잡히진 않겠지만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변 쪽이나 이 우변 쪽에 영향을 주질 않으면서 수습을 잘 하게 된다면 이 하중앙 쪽에서 흙이 어느 정도 집이 나더라도 지금 실리의 균형에서 백이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자칫 백이 사는 과정에서 하변 쪽과 우변 쪽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런 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또 현재 실리는 백이 앞서 있지만 또 실리의 균형이 또 흙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앙 백이 어떻게 사느냐가 이 바둑의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고가 남은 시간이 8분여 남았거든요. 지금 페널티 3분을 제외한다면 지금 5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서정훈 선수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그렇게 바둑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대국을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서울고로서는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백의 날일자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흙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일단 이곳은 하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거 교환을 하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부터 교환을 시켜서 백을 압박하는 것이 방향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섣불리 이곳을 공격하는 것은 오히려 백 모양을 결정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결정 지어주기 전에 먼저 다른 곳부터 먼저 백을 압박을 하면서 조금씩 이득을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중앙 백에 대한 공격을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격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서정훈 선수가 저렇게 생각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편안하게 가는데요. 근데 너무 물러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형세가 뭐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다면 뭐 지금의 선택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흙이 그렇게 여유 부릴 수 있는 형세는 아니에요. 지금 실리는 백이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또 못 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뒷맛이 나빠요. 지금 백이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백이 끊으면 원래는 흙이 밀고 지금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흙이 안 되고요. 한 번 더 나오는 것도 백이 따라 나오게 되면 이런 곳에 약점이 있어서 흙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곳을 이었어야죠. 당연히 이곳을 이었어야 되는데 이곳을 막았기 때문에 백이 지금 끊어왔을 때 흑영수가 곤란합니다. 이거 어떻게 두죠? 흙이 이곳 두면 백은 이제 이거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두면 되거든요. 지금 서정훈 선수가 조금 난조를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서정훈 선수는 네. 지금 시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정말 이 시간에 쫓겨서 시간패 당하는 경우거든요. 이제 좀 속도를 냅니까? 네, 속도를 내야 돼요. 네. 지금은. 예. 지금 바둑이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시간패 당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끊어가기는 했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백독에서 응수 잘해야 됩니다. 네. 백이 만일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곳 단수 치잖아요. 그러면 흙이 느는 것이 아니라 이곳 역으로 단수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백을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칫 백
중앙 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을 호구 쳐야 됩니다. 호구 치고 호구 치게 되면 백은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살아둬야 돼요. 그렇죠. 네, 안정을 시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흑은 이제 이곳을 늘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치중하는 맛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수 교환은 조금 아까운 것 같습니다. 예. 아, 교환을 해버리네. 그 교환은 조금 아까운데요. 이건 뭐 생각할 필요 없죠. 이건 뭐 바로 늘어야 됩니다. 네. 이거 역으로 당할 수 없잖아요. 큰 자리로 갔습니다. 확실한 선수가 아니라고 봤을까요? 그 자리도 지금 큰 자리긴 한데요. 밀고 들어가고요. 예. 지금은 뭐, 예, 빨리 둬야 됩니다. 예. 귀를 제대로 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용택 선수도 귀에 신뢰를 내주긴 했지만 네. 또 백이 이런 곳에 돌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 하변 흙이 약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손해를 집으로 조금 집을 내주긴 했지만 백이 뭐 이런 곳을 끊어가고 이쪽 뭐 끝내기를 한다면 사실 하변에서 흙이 큰 집이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정훈 선수도 지금 현재 확정가에서 좀 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곳은 위쪽을 젖혀야 되고요. 네. 참 이럴 때 마음이 급하죠. 네. 네.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렇게 걔가 봐도 어떤 대마가 잡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페널티가 큽니다. 그렇죠. 지금 페널티가 1초라도 초과를 하게 되면 5집이 주어지고요. 네. 최대 15집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15집이라면 승패에 아주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거의 뭐 페널티를 받는다는 것은 치명타죠. 흙이 안 막았네요. 야, 지금 막질 않고 아마 이곳 꼬부리는 수가 선수가 듣는다면 백이 막았을 때 또 선수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의식해서 막질 않고 한 칸 뛴 것 같습니다. 사실 집으로 본다면은 막는 것이 이득이겠죠. 네. 예. 그러나 지금은 또 이쪽 끊어지는 약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막질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아픈 곳인데요. 근데 왜 큽니다. 서정훈 선수가 네. 이거 다른 치지 말고 왜 먼저 안 뒀는지 아마 늘었으면 이용태 선수가 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받질 않고 있고 지금 모양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대충 모양을 정리하고 한번 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까지 교환합니까? 지금 백이 이제 이쪽을 뭐 맞겠죠. 네, 이러고 개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 9. 그런데 지금 이 흙 전체도 아직 불확실하긴 하네요. 백이 상변을 막는 순간 흙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겠어요. 이거 두개 되면 네. 아직 흙이 못 살았습니다. 일단 뭐 집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뭐 8, 9, 10, 11, 12, 13, 14, 15, 20, 29, 30, 31, 33, 34, 35, 40, 46. 흙이 한 46집 정도 나고요. 100집을 보게 되면 4, 5, 6, 7, 8, 10집,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40, 41, 50. 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가요? 예. 지금 제가 빨리 계산해 봤는데 반면으로도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 공격이 전혀 되질 않았어요, 지금 이곳이.
지금 흙이 이곳에서 어느 정도 집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흙이 얻은 것은 이곳 집 만든 것과 이 좌하기 쪽 실이 얻은 것인데, 백중앙 쪽 약했던 돌이 여러 집을 만들고 살았고요. 네. 지금 이 우하기 쪽 원래 흙의 모양이었던 곳인데 백이 역으로 실려를 차지했기 때문에 백이 처리가 잘 됐어요. 아, 그리고 백은 여기 실수했습니다. 지금 이곳보다는 상변이 큰 자리였어요. 그렇네요. 예. 예, 일단 지금 서정훈 선수가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집 계산했던 것으로 본다면 집 차이가 지금 많이 벌어졌거든요. 또 큰 자리 차지는 예. 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시간도 문제고요. 네. 네, 지금 형세가 불리한 서울고 서정훈 선수가 얼마만큼 추격을 할지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흙은 1초에 한 수씩 나와야 되죠. 네. 그리고 이용택 선수도 침착하네요. 근데 사실 이 마지막 대국 나오게 되면 네. 좀 마음이 초조해지고 급할 수가 있는데 침착하게 지금 두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정훈 선수는 지금 빨리 둬야 됩니다. 지금 형세가 안 그래도 불리한데 페널티까지 받게 된다면 절망적이죠. 회복 불능이에요. 네. 예. 다시 한번 직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흙이 쪽을 끊어 잡고 이렇게 정리된다고 본다면요. 8, 10, 11, 12, 13, 14, 15, 19, 20, 21, 22, 25, 35, 45, 쉬운. 흙이 한 50집 정도 나는데, 100집 보겠습니다. 9, 10, 13, 14, 15, 16, 20, 21, 22, 29, 30, 31, 32, 36, 네,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정도 차이라면은 지금 역전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마음은 급하고요. 네. 지금 손은 빨리 안 나오고요. 만일 이 네. 서울고가 1회전에서 탈락한다면 이건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서울고가 이제 9회 대회 우승팀이고요. 네. 그리고 10회와 11회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까지 진출했었거든요. 그리고 정기대회 12회 대회에서도 4강까지 진출하면서 지금 참가 팀들 중에서 가장 그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오늘 에이스 김영희 선수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1회전에서 탈락을 한다는 것은 좀 충격적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5째 공제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서정훈 선수가 거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둑도 불리하고 지금 시간도 쫓기고요. 지금 서정훈 선수 상당히 지금 괴로울 것 같습니다. 남성부 5째 공제 3분 전입니다. 지금 초반하고 중반에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네. 서울고등학교가. 예. 좀 시간 안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바둑이 만만치 않게 진행되다 보니까 또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마연히 사용하면서 지금 종반에 나온 서정훈 선수가 지금 시간에 쫓겨서 좀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분 남기고 골이 날 수 있을 것 같죠? 네, 지금처럼만 빠르게 둔다면 페널티는 안 받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둑은 남성고 쪽으로 기울고 있긴 하지만 바둑은 끝나봐야 압니다. 네. 언제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흙이 하중앙 쪽 이렇게 막아가면서 집이 꽤 불었습니다. 야, 그리고 남성고도 참 대단합니다. 예, 서울고를 상대로 에이스인 김영희 선수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정말 이런 승부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은 남성고가 이번 대회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서울고에게 승리를 하게 된다면요. 네.
운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김영빈 선수가 16강에선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굳이 32강 못 나오는 날을 남성고에서 캐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김연근 네. 선수가 빠지질 않고 항상 나오는, 그러니까 이 고기동 문제는 빠지지 네. 않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 불가피하게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오질 못하면서 서울고등학교로서는 좀 전력 손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끊어. 이었네요. 끊을 수는 없었군요. 좀 사고 난 줄 알았습니다. 저 백은 이어야죠. 이상 좀 끝내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바꿔치기 못하면 백은 바꿔치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바꿔치기는 100이 좀 더 이득 본 것 같은데요. 네. 이곳이 5, 6, 7, 8, 9, 18집인데 이곳이 10집, 그리고 흙집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바꿔치기도 100이 조금 이득 봤습니다. 네, 자, 어느덧 지금 남성고도 1분이 안 남았어요. 그렇네요. 네. 지금 이용택 선수가 여유 부릴 때는 아닙니다. 거의 다 돕긴 했습니다만 3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5집 공제를 오히려 역으로 100이 당하면 조금 변수가 생길 네.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지금 미세한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흐름을 바꿔놓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훈 선수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예, 뭐 짧은 시간 안에 좀 페널티 당하지 않게 좀 서둘러서 두면서 5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수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지금 뭐 거의 노타임으로 둬야 됩니다. 네. 시간 해제는 이제 반집 이하 끝내기 남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반집해가 남았을 때 시간 해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제 3초 정도 남았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둬야 됩니다. 예. 뭐 시간. 네, 지금 아직 단패는 2개 남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반패 3개 남았네요. 100이 모두 따낼 수 있는 시간 편이다.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반패만 남았기 때문에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와, 3분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 페널티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반면으로도 100이 뒤지지 않았는데 좌상귀에서도 100이 조금 득을 봤다고 하니까요. 남성고에서 5집 공제를 역으로 당하고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집도 정말 많이 늘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페널티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100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석이 꽤 많습니다. 100은 한 40집 정도. 네, 딱 40 남았습니다. 37이 됐고요. 36. 네, 지금 사석이 너무 많아요. 100도 이렇게 많은 사석을 다 채우고 나면 일단 덤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이상 차이 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흑집이 30집이고요. 백집이 36집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반면으로도 100이 5집을 남겼습니다. 반면 6집 차이죠? 예. 네. 7집 반을 100이 남겼네요. 아니, 너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네, 107집 반승입니다. 뭐 서울고에서는 서정훈 선수가 이보다 더 잘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간도 없었고요. 네, 사실 뭐 네. 후반 중반에서 서정훈 선수 아쉬움은 있었지만 남성고가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네. 32강전 7번째 경기였습니다. 3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남성고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오늘 남성고는 이 강팀을 꺾은 만큼 기쁨이 2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남성고등학교 16강 진출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서울고 전통의 강호팀이 무너졌습니다. 네, 이번 그 13기 고교 동문전에서 네. 뭐 최대 이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2강전이 최고 성적이었거든요. 네. 이제 남성고가 10회 대회와 이제 12회 대회 본선 진출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그 우승 후보 서울고를 물리치면서 네.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고가 16강 7번째 진출팀이 됐습니다. 과연 이 남성고는 서울고를 꺾고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